야, 0.7배면 이거 심각한데?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도 안 낳는다는 거 아니야? 와, 이거 심각한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난임과 당 과연 기대되나요? 한번 끝까지 봐보세요. 저희 명쾌한방에서 난임을 치료하는 비기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. 사실은 하나를 더 낳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도 저도 이제 40을 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늦은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하면요,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. 아직 괜찮아, 야 나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아야 되는데,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불과 한 저희 부모님 때까지도 아니고 그죠,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나이 40에 애를 낳는다? 굉장히 노산이다. 얘가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환갑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웃었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, 우리나라 출산율 심각하죠. 심각해서 제가 이제 난임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나름대로 좀 치료를 하고 좋았던 그 환자분들과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난임을 갑자기 좀 이제 끌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자궁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? 일단은 자궁이라고 하는 곳은 정자가 들어오잖아요. 외부 물질이란 말이에요. 정액이나 정자가 들어오는데, 들어와가지고도 그거를 죽이면 안 돼요. 그죠? 외부 물질인데 죽으면 안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특혜 부위라서 면역에서 좀 예외적인 부분들인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요새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를 보면은 정말로 문제는 딩크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 욜로라고 하죠. 나는 인생을 즐길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간의 삶만을 중시 여겨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, 사실상 그런 풍조 속에서 건강 때문에 못 낳게 된 분들이 당연하다시피 좀 변명거리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, 실제로 환자분들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아세요?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아파요. 아프면은 아이고 아프구나 이러면은 고마워야 되잖아요. 좋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프구나 했는데 뭐야, 이런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오버액션,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면역을 보면 되는데,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걸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가면역이 있는 사람 중에 특히 건선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요. 전신에 염증이 자꾸 번지고,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면서 여기저기 파괴를 하고 다니는데, 그러다 보면 이 면역 특혜 부위인 자궁 난소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0% 40%까지도 더 막 증가하고 이러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나, 임신이 돼도 착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류유산이 된다든가 어떤 유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. 안타깝죠. 그래서 제가 난임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, 당뇨 환자들 치료하듯이 치료합니다. 암 환자 치료하듯이 치료를 해요. 고지혈 환자 치료하듯이 치료를 하고, 고혈압 환자 치료하듯이 치료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대사증후군이란 얘기예요. 결국에는 피가 걸쭉해져서 그 걸쭉해진 피 때문에 제대로 몸에 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,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 부분들이 환상의 콜라보면 좋은데 환장의 콜라보가 되면 그게 결국에는 몸에서 난임, 아이가 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, 만약에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,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남자도 정액을 생성하고 하는데 기형정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정자수가 적어지고 무정자증 이런 거 판정받는 분들 있죠. 이런 경우도 그걸 극복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도 있지만,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서 그걸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제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냐면, 몸 자체에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, 걸쭉해지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지 자궁도 정자도 건강해지고 난소도 건강해지고 난자도 건강해지고, 정자 난자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만났을 때 임신이 되고요, 그래야지 그게 착상이 돼서 제대로 커서 귀여운 아이로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면 당연히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도 어때요? 임신 오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임신 입덧이라든가 어지러움증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덜 하게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입덧을 심하게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임신성 당뇨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. 그런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조절을 잘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편에서 얘기했던 거 저탄고지 얘기했잖아요. 실제로 좋은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요, 경관 점액이나 이런 부분도 끈적끈적하니 좀 이렇게 그 점액이나 이런 부분 점도도 적당해지면서 생리량도 늘어나고 이래가지고
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, 경과점이 너무 맑아지고 너무 막 건조해지고 질도 건조해지고 막 이랬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좋아져서 임신이나 이런 거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지병으로서 어떤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나 혈압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요, 물론 이제 수치만 떨어뜨리는 영양적인 치료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식습관과 모든 그런 거를 다 같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난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회임, 행복한 임신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저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미래의 모습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의 이름을 대서 예를 들어서 이주영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까지 새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코미디를 찍어 놓은 게 있던데 그거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건강하게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밝은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님의 좋은 꿀팁을 제가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여러분, 당분 이거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당장 단 게 여러분의 건강도 망치지만요, 여러분의 미래도 망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합시다.